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국왕선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나이에 무슨 하시겠지만 잠깐만요. 사랑에 정년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과학이에요. 의학이고 해부학이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국왕선교를 통한 자극은 일반적인 선교보다 여성의 오르가즘 달성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클리토리스. 이 작은 기관에는 무려 8,000개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요. 남성의 성기보다 2배 더 많은 신경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 아니 여성들조차도 이걸 모르고 살아요. 여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음부에는 대음순, 소음순, 클리토리스가 있어요. 이 부분들의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할까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로 조금 더 건조해질 수 있지만 민감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애무를 했는데도 아내는 눈을 감고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표정을 짓고 고개를 돌리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도 이 한 가지 비밀을 모르면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비밀은 클리토리스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 하나의 원칙, 이걸 알면 여성의 몸은 처음 보는 모습처럼 엄청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아는구나. 이건 검색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부부의 경험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론, 오늘 이 자리에서만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전의 경험들을 생각 보세요.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몸을 굳혔던 순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냥 괜찮다고만 했던 순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 포기했던 순간, 잘못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와 리듬, 그리고 멈춤의 타이밍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함께 열리게 하는 하나의 성감대. 이 성감대에 대해 알게 되면 부부의 친밀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절대 끄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면 그 스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하자마자 클리토리스를 곧장 자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빠르게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클리토리스는 신경이 특히 밀집된 부위라 처음부터 강하고 직접적으로 자극하면 몸이 경계부터 올립니다. 긴장이 올라가면 혈류와 호흡이 굳어지고 쾌감 대신 과부하나 통증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따라서 계단을 오르듯 바깥에서 안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음순 바깥을 입술로 스치듯 가볍게 지나갑니다.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소음순 주변을 넓고 부드럽게 자극합니다. 빠르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표면을 고르게 쓰다듬듯 접근합니다. 마지막이 클리토리스입니다. 여성의 성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깥에 있는 큰 입술이 대음순, 그 안쪽 작은 입술이 소음순, 그리고 위쪽이 모여서 클리토리스를 덮는 얇은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후드, 우리말로는 음액 포피라고 부릅니다.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덮개와 주변을 부드럽게 다가가고 중심은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마지막 열쇠처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몸에서 몇 가지 신호가 보입니다. 호흡이 점점 달라지고 골반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표정이 풀리면서 눈가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반응이 보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리듬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고 세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의 몸은 과속에 긴장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극은 몸을 경계 모드로 바꾸고 감각신경은 거친 자극에 금방 익숙해져 둔감해집니다. 리듬은 초당 한 번 정도의 느긋한 박자를 기본으로 삼으세요. 분당 40에서 60 정도의 템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혀는 끝으로 콕콕 찌르지 말고 넓은 면을 사용해 고르게 닿도록 합니다. 움직임은 몇 가지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직선을 그리듯, 작게 원을 돌리듯 또는 팔자 모양으로 교차하듯 움직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핵심은 일정한 템포입니다. 압력은 감각 비율로 조절하세요. 아주 가볍게는 깃털이 스치는 느낌, 중간 정도는 손목 안쪽에 입술을 살짝 대는 느낌, 강하다 싶을 땐 그보다 더 눌리는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간쯤, 너무 가볍지도 세지도 않은 수준이 가장 좋습니다. 반응이 커지면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파도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음악은 박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푹 소리가 일정하게 마음을 안정시키듯 균일한 리듬이 몸을 믿고 맡기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술과 혀만 쓰면 충분하다고 여기거나 차갑게 세게 바람을 불어 건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는 자신의 호흡을 멈추어 몸을 과도하게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건조함은 마찰을 크게 만들어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호흡을 멈추면 몸 전체가 잔뜩 긴장해 손끝의 섬세함이 사라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놀란 반응을 일으켜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흡은 리듬을 잡아주는 메트로놈입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면서 따뜻한 숨결을 살짝 보태세요. 세게 불지 말고 내쉬는 공기를 슬며시 전달한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서로의 호흡을 맞추세요. 상대가 내쉴 때는 살짝 기다리고 들이쉴 때는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둘의 호흡이 한 박자로 맞아 들어가면 마음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겨울날 얼굴을 스치는 따뜻한 바람처럼 숨결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온기입니다. 네 번째는 멈춤입니다. 좋아하면 멈추지 말고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믿지만 같은 자극을 같은 강도로 반복하면 감각은 빠르게 적응해 버립니다. 멈춤은 파도를 키우는 쉼표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다가 짧게 쉬어주세요. 5에서 7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사이에도 존재감은 유지합니다. 따뜻한 숨결로 곁을 지키고 아주 가벼운 접촉으로 연결만 남겨둡니다.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지입니다. 이어서는 강도나 속도를 약간만, 이전보다 조금만 높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리듬으로 돌아옵니다. 정지, 약간의 상승, 기본으로 복귀. 이 과정이 감각을 층층이 쌓아 올려 큰 파도를 만듭니다. 명곡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멈춤이 아니라 다음 음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입니다. 바다도 잔잔함과 고요가 있기에 큰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번 몸을 굳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클리토리스만 세게 자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대음순 바깥부터 시작해 천천히 혀끝이 아니라 혀의 옆면으로 빠르게 하지 않고 리듬을 유지하면서 그날 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또 한 분은 73세 남성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죠. 우리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 하지만 아내가 폐경 후 접촉을 거부했을 때 그는 입술과 숨결에 집중했습니다. 클리토리스에는 단 한 번만 혀를 얹고 5초 동안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느낌 다시는 못 느낄 줄 알았어. 여러분, 사랑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경험이 쌓인 지금이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73세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48년 차인데 최근 5년간은 성생활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은 발기부전으로 고민이 많으셨고 부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분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우리 다른 방법으로 사랑해 볼까? 처음에는 부인분도 어색해 하셨어요. 48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시도해 보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시도는 솔직히 어색했다고 해요. 서로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부끄러워서 제대로 집중도 못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은 아내의 몸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셨어요. 48년을 살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특히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했을 때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부인분도 자신의 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셨어요. 이 나이에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3개월 후 이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되셨고 일상에서도 더 많은 애정 표현을 하게 되셨어요. 남편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발기부전 때문에 좌절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방법을 알게 되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나만 만족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내의 만족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또 다른 사례는 65세 김 씨 부부예요. 이 부부는 폐경 이후 부인분의 질건조증 때문에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윤활제를 써도 불편하고 아픔이 있어서 자꾸 피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구강선교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인분 말씀으로는 아픔 없이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구강선교를 통해 충분한 전이를 한 후에는 자연스러운 분비물도 늘어나서 일반적인 선교도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남편분도 아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과정을 즐기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좀 특별해요. 78세와 75세의 황혼 재혼 부부예요. 두 분 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70대에 재혼하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성생활까지 바라는 건 욕심인가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친밀감도 원하게 되셨어요. 다만 두 분 다 오랜 세월 다른 사람과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이때 구강선교가 정말 좋은 방법이 됐어요. 서로를 탐색하고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구강선교만큼 좋은 방법이 없었거든요. 남편분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과는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면 지금 부인과는 성숙한 나이에 만나서 지혜롭게 사랑하게 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강선교는 단순한 성적 기법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그런데 오늘 당장 해봐야겠다 하고 섣불리 시작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가셔야 해요. 첫 번째 단계,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오늘부터 구강선교 해보자 하면 파트너가 깜짝 놀랄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로 시작하세요. 여보, 우리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지 않아?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두 번째 단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전이, 조금 더 다양한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키스할 때도 평소보다 길게, 포옹할 때도 평소보다 오래.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단계로 이어질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세요. 파트너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한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받아들일 준비도 다르거든요. 대신 왜 싫은지 물어보세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있는 건 아닌지. 많은 경우 정보 부족이나 선입견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대화하고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구급성교는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더욱 여유를 갖고 하셔야 해요.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를 온전히 서로를 위해 써보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말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연습하고 발전시켜 나가세요.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계속 시도해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세요. 오늘은 어땠어? 다음에는 어떻게 해볼까? 이런 대화가 여러분을 더 나은 단계로 이끌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성상담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병원에서 시니어를 위한 성건강 상담을 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어디든 편한 곳에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국왕성교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파트너에게 따뜻한 포옹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익명으로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